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고혜윤입니다. 인류학자 휴 래플스는 곤충에 대해 몹시 사회적이지만 또 고독한 존재,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추는 존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표하고 있진 않지만 조용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서술했습니다. 어딘가 사람과 무척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곤충의 세계를 보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정부의 곤충학 박사의 신간 곤충의 빨간 옷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곤충의 세계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잠시 후 한국의 파브르라고 불리는 정부의 박사, 또 김성신 평론가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저분하지 않나? 징그러워요. 좀 징그럽고 다가가기 싫고. 아, 정말 싫어해요. 잘 못 살 것 같아요, 식물이.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숲이 없고 그런. 농작물도 안 자라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 같아요. 세상이 잘 안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곤충도 이 세상의 한 부분이니까요. 곤충이 없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성신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인공이시죠. 곤충의 빨간 옷의 정부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곤충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답해 주셨는데요. 정말 곤충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사실은 곤충의 힘으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곤충들이 우리 생태의 이 먹이망에서 가장 아랫단계에 차지해요. 그러니까 식물을 1차적으로 먹는 소비자가 곤충이죠. 그 곤충이 있음으로 해서 곤충을 또 먹고 사는 더 힘센 동물들이 있죠. 뭐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새도 있을 테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식량 중에 일부인 어떤 그런 동물들이랄지 이런 동물들은 곤충이 없으면은 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태 먹이망에 있어서 곤충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그런 중요한 관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네. 원래는 대학에서 영어 교육학을 전공을 하셨죠. 그래서인지 그 박사님의 책을 보면 과학책이지만 그 묘사라든지 서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어떻게 곤충학자가 되신 겁니까? 이 전업주부가 돼서 이제 육아에 이제 전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영어 선생님이 꿈이었었는데 이 영어 선생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임용을 기다리다가 이제 육아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 때문에 영어를 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버리게 되니까 너무 세상이 넓은 거예요. 갑자기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유적답사,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물을 찾아다니면서 전국을 한 5년 정도 그렇게 이제 다녔어요.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이 유적지가 보면 거의가 이렇게 오지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는 길목에, 그러니까 어느 절이든 아니면은 뭐 석탑이든 어느 이렇게 길목에 가다 보면은 항상 야생화가 있었어요. 야생화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흔하게 보이던 야생화가 내 마음속에 너무 그러니까 깊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처녀치마라는 그런 야생화가 있었는데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다리가 이렇게 후들후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왜 머리에 번개가 탁 스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거를 한번 이 김춘수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얘는 꽃이 됐다. 그런 것처럼 내가 얘들을 한번 좀 알아보자.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야생화를 이제 유적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야생화 따로 곤충 따로 새 따로가 아니에요. 다 종합 세트거든요. 그러니까는 야생화를 보다 보니까 새도 보이고 또 새를 보다 보니까 버섯도 보이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곤충들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식물과 곤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식물에 가면 예를 들어서 그 닭의장풀, 우리가 달개비라고 잘 알고 있는데 그 풀에는 꼭 비슷한 곤충이 오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얘를 좀 알고 싶은데 뭐 그 당시는 도감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해보자. 그래서 정말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곤충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네. 곤충기를 쓴 파브르 작가도 사범대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작가님이 괜히 한국에 파브르라는 별명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책 곤충의 빨간 옷은 정부의 곤충의 5번째 책인데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곤충기는 이제 각 권마다 이제 주제가 각각 있어요. 근데 5번째 곤충기에는 주로 이제 곤충들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떤 식으로 내가 방어를 하고 그 대처를 해야지 살아남아서 자기의 대를 이어갈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요. 네. 이 곤충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하기가 그렇죠.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럼요. 네. 연구를 하실 텐데, 가령 뭐 곤충의 진정한 매력은 또 아니면 뭐 곤충은 왜 아름다워요? 만약 이런 그 아이들이 질문을 선생님께 던진다면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곤충이 가장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곤충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치장을 안 해요. 사람들은 화장도 하고 뭐 머리도 미장원 가서 만지고 옷도 예쁜 옷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곤충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그 모습이 이제 각기 이제 곤충 100만 종이나 되니까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녀석들은 색깔을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어떤 녀석은 더듬이를 아주 희한하게 자기 몸 길이보다 2배나 길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가 살아남기 적절한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작가님이 이번 책에서도 곤충의 매력 중에 특히 위장술, 방어 전략에 초점을 맞추셨다고 그러셨는데 곤충들의 자기 방어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약한 것이 내 몸이 무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깨비 거저리 같은 경우는 몸에 가시를 많이 달고 있어요. 이런 녀석들은 이제 왜 새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힘센 포식자가 먹을 때는 이게 피부가 너무 오돌도돌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잘 먹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런 녀석도 있고 또 이제 방아벌레 같은 경우는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즉시 뛰어요. 띰뛰기, 높이뛰기를 굉장히 높이 뛰면서 거기서 공중 제비돌기를 해요. 제비돌기를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서 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뒤로 발라당 이렇게 뒤집어져서 죽어요. 죽은 척을 하는 건가요? 죽은 이제 곤충계에서는 죽은 척이라고 안 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해요. 그때는 아무리 건드려도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미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 그 일정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한 3분에서 5분 그 정도 지나면은 몸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이제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몸을 뒤집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는 포식자가 금방 눈앞에 있었는데 붕 뛰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운 거죠. 곤충 사진들 그 책에서도 봤는데 그 뭐 정말 사진만 봐도 잘 위장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이 책 자체가 또 굉장히 고화질의 컬러로 인쇄가 잘 돼 있어서 또 책을 읽으면서 글도 재밌지만 또 사진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진 다 직접 찍으신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원하는 사진 한 장 얻기가 사실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어렵죠. 예. 근데 사진 촬영을 하시면서 어떤 특별한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제가 곤충한테 절을 합니다. 절을? 절을 해야 내가 곤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에 있는 곤충은 이제 제가 소인국에 들어가서 그런 기분으로, 왜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소인국에 들어가면 모두 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곤충이 아무리 커봤자 2cm가 안 돼요. 보통은 다 1cm 미만이거든요. 네. 그런 녀석을 보려면
제가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절을 하고 카메라를 대고 사진을 찍고 거의 절일 때까지. 왜냐하면 곤충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또 이제 그나마 착한 녀석은 그 자리에 이렇게 있어주는데 이 겁 많은 녀석은 도망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쫓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애들은 엎드려서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수행의 과정이라고 해도 인내심이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곤충들한테 겁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더구나 그렇죠. 곤충하고 얘네들 내가 마음을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방해를 안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좀 많이 기다립니다. 오늘부터 곤충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겠는데요. 네. 오늘 표본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어떤 표본인가요? 제가 스튜디오에서 이걸 표본을 가져왔는데 네. 제가 야외로 가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자, 아쉽지만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어린이들이 보통 좋아하는 표본들이에요. 이제 제가 다루는 곤충들은 1mm, 2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거지만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 사슴벌레 이제 수컷이라서 이게 뿔이라 그러는데 원래 얘 용어는 큰 턱이에요. 큰 턱. 예, 큰 턱은 우리 사람의 치아하고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이제 큰 턱이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된 거고 옆에 있는 녀석은 이 수컷, 이 사슴벌레의 암컷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암컷하고 수컷이 다르죠. 왜냐하면 굉장히 다른데요. 네, 수컷은 네. 이 자기들끼리 결투를 해야 돼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암컷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수컷이 이제 이긴 수컷이 이제 가까이 오면은 자기가 선택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녀석이 늑반딧불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반딧불이 중에서 몸이 제일 크고 제일 나중에 나와요. 한 8월 정도에 그때 불빛도 몸집이 크다 보니까는 굉장히 밝게 예 그렇게 이제 제가 불춤을 추고 다닌다고 하거든요. 깜깜한 밤에 이 반딧불이가 불춤 추면서 싹 지나가면 환상이에요. 멋있을 것 같아요. 예, 영화 속에 그런 이 가슴 설레고 뛰는 정말 방망이로 이렇게 탕탕탕 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이제 생명력의 그게 이제 어떤 환희겠죠. 근데 정말 이런 곤충학자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는데 이런 표본들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네, 저희 연구실에 가면 제 이제 개인 연구실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이런 표본을 건조 표본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핀으로 꽂아서 이제 건조를 말려서 이제 보관을 하는 건데 중요한 녀석들은 제가 이제 논문 작업을 하고 하려면은 현미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 표본으로 다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에는 제가 죽어서 기증을 하겠지만 아직 한국에서 저만 가지고 왜냐하면 저만 연구하는 분류군이 있으니까 저만 가지고 있는 표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어떤 녀석들은 이 알코올에다가 이게 담가놔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병이 있는데 그 병에다가 알코올을 집어넣고 곤충을 거기에다가 이제 그걸 액침한다고 하거든요. 넣고 보관하면 영구 보관이 돼요. 네. 네, 저희가 독자분들도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박사님이 좋아하는 곤충은 어떤 곤충이고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에게 이로운 곤충이 많나요? 해로운 곤충이 더 많나요? 보통 새로 발견한 곤충의 경우에 발견한 곤충 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의 이름을 딴 곤충이 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하네요.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곤충한테도 사람만큼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중에 박사님이 좋아하는 곤충과 그 이유를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뭘까요? 곤충은 다 좋아합니다. 이 5손가락 있으면은 뭐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다 좋은데 그 중에서 특히 꼽아라 하면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저리입니다. 거저리 중에서도 버섯살이 거저리. 그 녀석들은 제가 다 키웠어요. 키워서 한 사리를
다 밝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 2년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 번 키웠을 때 데이터가 안 나와서 또 키워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 녀석에 대한 그 애정은 각별하지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정부희 박사님께서도 좀 무서운 곤충 혹시 있으신가요? 무섭거나 좀 싫거나 한. 바퀴요. 네, 바퀴는 제가 아마 어렸을 때 못 보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뭐 어렸을 때 뭐 곤충을 봤어도 이 녀석이 누구다는 몰랐지만 그래도 저는 시골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곤충이 거의 식구나 마찬가지로 같이 마당에 오면은 같이 놀고 그냥 뭐 왔나 보다 뭐 이렇게 다른 무섭거나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바퀴는 이제 내가 서울 생활을 하면서 아 이게 집안에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한 녀석이 나타났다가 불만 켜면은 정말 손살같이 번개처럼 사라져 버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좀 애석하게 바퀴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애정이 덜 전 생깁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뭐 이렇게 굉장한 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네. 막 너무 커서 네. 감당이 안 되는 네. 뭐 그런 곤충이거나 그런 걸 무서워하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친숙한. 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바퀴를 무서워하신다니까 이 사람에게 해로운 곤충이 더 많습니까? 익숙한 곤충이 더 많습니까? 그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곤충을 굳이 해충이냐 이충이냐 저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곤충은 다 똑같은 곤충이고 특히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나쁜 곤충, 해로운 곤충, 좋은 곤충 이렇게 나눈다면 착한 곤충이 훨씬 많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착하지 않은 곤충으로 나눈 경우에는 우리하고 먹이 경쟁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농작물 있잖아요. 채소나 벼나 이런 거를 먹는 거는 우리가 다 해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지 않는 곤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곤충, 굳이 말하자면 착한 곤충이 훨씬 많죠, 지구상에는. 네, 이건 저도 궁금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혹시 박사님이 이름을 붙여준 곤충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만, 세계에서는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종. 이런 종을 미기록종이라고 하는데 미기록종은 한 100여 종 이상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논문으로 다 제출을 하게 됐는데요. 그 녀석들은 다 우리나라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제 손을 거쳐간 곤충이 한 100종 넘겠죠. 네. 그럼 그 중에서는 직접 장명도 그렇죠. 해주신 장명을 제가 국명을 했던 아이들은.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산호버섯벌레. 이 녀석은 예쁘다, 이름. 버섯을 먹고 사는데 모양이 우리 보석에 있는 산호 있잖아요. 산호색하고 너무 똑같아요. 걔를 이렇게 반지로 이렇게 해서 끼워도 저 산호야, 산호 보석을 끼웠네 할 정도로 그게 아름다운 애가 있거든요. 그 녀석은 그냥 생긴 대로 산호 버섯 벌레. 그 다음에 또 이게 버섯 중에서 톡 건드리면은 이렇게 방귀 끼는 것처럼 이 그 포자를 폭 날리는 애가 있어요. 이 찐빵 같은 아이인데 땅에서 사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 방귀 이런 걸 말불버섯이라 그러는데 이게 방귀 낀다고 해서 또 그 속에서 사는 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귀를 붙여서 방귀 무당벌레 붙이 이런 식으로. 네. 재밌는데. 네. 이런 질문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말을 좀 많이 하게 네. 되니까 이 공기 안 좋으면 금방 이렇게 목이 아프고 또 잠기고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곤충들도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죠. 예민한 종은 이제 우리가 취약종이라 그래서 네. 많이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도시화되면서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적응력이 강한 아이들은 이 취약종이 사라진 틈새가 있으면은 그 자리는 누군가가 항상 채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선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왕오색 나비라고 있어요. 그 굉장히 색깔이 오색빛이 난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 녀석의 애벌레는 팽나무 잎사귀를 먹고 사는데 도시에다가 얘를 풀어놔 보면은 이게 환경 오염이 이제 많이 된 거잖아요. 대기 오염이 많이 된
그 상태의 잎사귀를 먹게 되면은 토해요. 계속 토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요. 그래서 환경 오염에 그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버섯살이 곤충을 계속 연구를 해서 원래는 10년 계획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마무리를 못하는 게 하면 할수록 계속 더 나와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지속을 해서 어느 시기 되면 그게 뭐 20년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버섯살이 곤충을 그 먹이 버섯과의 관계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후배 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정부의 곤충기 뭐 50권 또 100권 이렇게 네. 나오겠죠? 희망합니다. 네, 계속 나와야 되겠죠. 네. 네, 정부희 박사님만의 한국 곤충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정부희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구석구석 다양한 도서관을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도서관 시간입니다. 저는 이용훈 서울도서관 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에 있는 중구 구립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원래 있던 동사무소가 이사를 가면서 구민들의 요청에 의해 2008년에 도서관으로 재탄생한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중구구립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자녀 사고력 지도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입니다. 책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주제라든지 어떤 교훈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추론해보고 내 생각은 다른데? 라고 하는 또 자기만의 어떤 사회의 영역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통해서 아이의 이 세상에서 자기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러한 아이로 거듭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육을 그대로 잘 전달할 것인가 또는 전달하고 있는 게 맞나 많이 좀 회의를 느끼던 터에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니까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에 대한 길이 보인다고 할까요? 네. 어린이들은 어른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해냅니다. 그 상상력은 어떤 독서를 하느냐에 따라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바른 독서 지도가 참 중요하겠죠? 저는 도서관의 가장 기본은 책하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책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도서관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책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세 노인이 100년 동안 살면서 쭉 겪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세계사를 쭉 아우르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백세 노인이 상황을 벗어나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양로원을 탈출한 백세 노인 알란의 모험담. 아주 흥미로운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중구 구립도서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국문단 최고의 시인 고은과 최고의 그림책 작가로 손꼽히는 이혁배 작가가 함께한 그림책 5대 가족입니다. 온전히 검은 바위산 비탈 밑 거기 숨어있는 풀밭이 있다. 어김없이 유목살림 천막이 쳐져 있고 양떼 있다.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막내 아들 6살 배기 텐진. 고은 시인의 시 5대 가족의 한 대목입니다. 고은 시인의 작품을 읽다가 우연히 이 시를 발견한 이혁배 작가는 바람 부는 티벳 고원 벌판을
직접 답사한 뒤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책 속에서는 티벳의 거대한 자연과 야생의 삶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혁배 작가는 화폭에 대자연의 모습을 오롯이 담아냈고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꼼꼼히 살려내 생동감을 전해줍니다. 이 그림책은 티베트 한 유목민 가족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고조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6살배기 텐진이 양의 죽음과 탄생을 보며 삶의 지혜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그저께 양 한 마리가 죽고 오늘 한 마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역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은 시인은 평범하지만 지극한 이 진리를 쉬운 시적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여기에 이혁배 화가의 탁월한 해석이 더해져 아름답고도 깊이 있는 그림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5대에 걸쳐 흐르는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와 평화로움, 자연에 순응하며 만족해하는 그들의 삶은 대자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김성신의 강추신간 2주의 선택은 5대 가족입니다. 독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들을 전하는 시간 북소리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지난 10일 제40회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도서전에서 한국관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도서전은 해마다 100만 명 넘는 관람객이 찾는 도서전인데요. 이날 도서전에서는 한국의 애니메이션과 만화, 웹툰 등 시나리오 콘텐츠가 소개됐습니다. 서울 은평구립도서관이 오는 24일 오전 11시 어린이 다문화 자료실에서 어린이 100일장을 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문예 창작 소양을 넓히고 정서적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이번 100일장에는 7살에서 13살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014 서울국제도서전을 앞두고 서포터즈 3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포터즈는 도서전과 관련된 현장감 넘치는 소식들을 SNS를 통해 알리며 광고 제작, 게릴라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소리 이모저모였습니다. 모든 종류의 식물은 적어도 3가지 이상의 곤충을 기른다고 합니다. 자연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만이 혼자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TV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